태영호 씨는 북한 주민으로 주 영국 북한 공사 출신입니다. 2016년에 망명을 했고 우리나라에 온 이후로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그런 인물이죠. 그는 김정은이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태영호 씨의 특징, 장점, 이것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살아봤다. 이 점이 될 겁니다. 그는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체제의 관성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관성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러면 이렇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 북쪽 주민으로서 알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분석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첫째, 전체 북한 주민이 지켜보는 북한의 최대 명절인 4월 15일 태양절에 손자가 할아버지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본다 하는 것이죠. 둘째, 김정은이가 잠적한 데 대해서 해외 언론이 수술을 했다. 혹은 코마 상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밖에 나와 있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현재 북한 밖에 있는 북한의 공관, 이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제 김정은이의 그 신변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 외교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하고 일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네 번째, 설령 김정은이의 행적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를 제외한 다른 최고위층의 움직임은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김재룡 내각 총리만 한 번 언론에 등장했고, 최룡해, 박봉주 이런 주요 인물들의 동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 북한 상황은 지금 반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태영호 씨는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대단히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래 공직 생활을 한 태영호 씨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태영호 씨는 진짜 북한 사람이 맞죠. 그리고 그는 2016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가 진짜 북한 사람으로 살던 그 기간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는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들하고는 다른 북한적 감각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2016년 이후에는 북한 정보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근의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토대로 판단은 할 수 없고 나와 있는 자료들, 그것을 가지고 북한적 감각,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그는 관성적 측면을 고찰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런 경력을 가진 태영호 씨는 이번 사안을 이모저모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태영호 씨는 4월 28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4월 15일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것은 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이 말은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갈 수 있다면 빠질 수 없는 행사다. 그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또 김정은이의 실제 상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리설주, 그 아내인 리설주, 또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최측근 보좌를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문정희 씨도 알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곳곳에서 보도도 되고 소문으로 전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확실치 않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혼자서는 일어서거나 잘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본다. 아마도 그쪽에서는 이 태양절 행사가 대단한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그쪽은 당연히 우리의 주적이죠. 그런데 태영호 씨는 거기 있다가 2016년 여기로 온 이후부터는 우리 한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보다는 태영호 씨에 대한 감정이 좀 더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태영호 씨의 의견은 이렇구나. 그냥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입을 틀어막을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태영호 씨는 남들이 다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몇 가지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집단은
김정은이에게 이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 아무튼 그러한 무리가 있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이가 죽은 거 아니냐. 혹시 김정은이 중국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더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특정 무리들, 그들은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인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우리로서는 그런 것이죠. 혹시 김정은이가 죽는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것을 터부시하는가? 아니면 김정은이를 신성시하는가? 우리로서는 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무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과 같은 그 뜻을 갖고 있다는 정치 세력에서 나타났다. 이제 그것이 기이하다. 그런 느낌인 겁니다. 정세현 씨, 올해 75세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방송에 나와서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자는 무슨 권력의 측근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지위가 높든지 그런 그 대단한 사람 아니다. 이런 것이죠. 한국에 오기 전에 10년씩이나 영국에 있으면서 김정은을 만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재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고 그럴 때 만나야 압니까? 또 김정은이가 뭐를 했다 하는 것도 만나서 압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정세현 씨 보면은 나이가 아니라 이 사고방식이 참 그 9세대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딱 이런 느낌인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당신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다못해 당신 어머니라도 집안에 뭐 한 자리 한 사람 있어? 이런 식. 혹은 당신이 대통령이나 뭐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할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그 망국적인 족벌의식, 이것이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 아직 많이 있죠. 이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즉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선은 그런 것이죠. 김정은이 얼굴 본 게 벼슬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지 태영호 씨 그 사람 별거 아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평민이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깎아내리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5,100만 중에 한 명인 태영호 씨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고 또 그의 말이 언론에서 다뤄지면 어떻고 무슨 상관인가. 굳이 나서서 깎아내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것은 맞죠.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였던 김병기 씨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가 아주 도맡아 나서가지고 태영호 씨를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혹시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라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병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태 XX가 그러는데 하면서 김정은이 소식을 물었다는 것이죠. 정말 태 XX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지. 본인이 내가 썼다고 하고 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지.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드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쓴 바로 앞줄에 본인의 말로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것은 보통 어떤 상태입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폭발할 단계에 와서 결국 내뱉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있으면 스파이지. 그러면 이것은 스파이라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로서는 좀 의아한 게 태용호 씨가 무슨 정보가 있는가. 정보, 보통 이거를 생으로 된 정보, 가공되지 않은 날고기 같은 그런 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병기 씨가 태용호 씨가 북한에서 지금 안에 비밀리에 있는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서 이거다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거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 아니죠. 그는 북한에서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하는 독특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서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정보를 봤을 때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보여준 거다.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한 거다. 그런데 그 의견을 가지고 김병기 씨는 태용호 씨가 북한의 최신 정보, 첩보, 이런 것을 꺼내서 내가 정보를 갖고 있다 하고 자랑했다고 헛짚은 거다. 잘못 알고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냥 한없이 계속 달려버린 것이죠. 폭주를 한 겁니다. 김병기 씨가 사고를 친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사고를 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김병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출처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이지 판단은 아니다. 김병기 씨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인지 출처가 있고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면 그게 판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출처는 인간의 두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두뇌인데 그걸 지금 김병기 씨가 이 머리는 신뢰할 수 있고 이 머리는 신뢰할 수 없다. 수박을 두드리듯이 지금 두드리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제 사고를 크게 치고 있다 하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죠. 이 출처라는 것은 결국 태용호 씨의 머리통이 될 것인데 김병기 씨는 그걸 자기는 이건 의심스럽다, 믿을 수 없다, 이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 그래서 태용호 씨의 북한 주민으로서의 경력, 태용호 씨의 사고방식, 논리적 능력, 바로 그 인간 자체,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씨는 나는 이 인간을 인정할 수 없다.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대책 없이 모욕을 한 것이다. 어째서 사람이 이렇게 못 배워 먹었는가? 아니면 근본이 잘못됐는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글을 써놓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글도 함부로 써대지 말라. 이제 그게 스스로를 위해서 안전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런 글을 쓰고 이틀 후에 김병기 씨가 증오의 표현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거 미국 같았으면 지금 국회의원 자리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뺏기고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못 들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실형감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개인의 견해 이거하고 사실의 알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는 남에게서 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는 정보 루트가 있어야 가져오는 겁니다. 뭐 그럴 때는 그 출처를 확인해야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도 판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는 판단이 아닌 것이죠. 판단은 인간의 그 의사결정 작용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판단에 대해서 출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통을 측정하고 급수를 매기고 하는 그런 짓이다. 아무튼 김병기 씨는 개인의 견해, 즉 판단하고 사실의 알갱이인 정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이틀이 지나고도 구분을 못하면서 남에게 폭언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병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인데 20대 이후에 대부분의 생을 안보라인에서 보냈던 제가, 그 김병기 씨가 20대 이후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험담하는데 대부분의 생을 보냈을 분한테 한 소리 들었다. 언론에서는 이것이 태영호 씨라고 보도를 했죠.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씨는 1987년에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26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대 이후라고 하는 것이 대략 맞아 들어가죠. 그때부터 2013년 국가정보원의 인사처장을 끝으로 이쪽에서 근무가 이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됐죠. 그러면 이때가 한 52세라고 본다면은 대략 2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살에서 52살까지 대략 한 26년간 안기부 국가정보원 여기에서 근무했다. 본인의 말이 이제 맞는 것이죠. 그러면 태영호 씨는 어떤가? 그러면은 김병기 씨하고 똑같이 1987년을 기준으로 삼아 봅시다. 그러면 1987년 이후 우리나라로 망명하던 2016년까지 그는 분명히 북한 주민이었죠. 그래서 이 기간이 보면 29년이 됩니다. 29년간 태영호 씨는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험담했겠죠. 김병기 씨 말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7년부터만 그랬겠습니까? 1987년 이전에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태영호 씨는 태어나서 2016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원수로 알고 원수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런 태영호한테 이런 김병기가 한 소리 들었다. 자기가 창피한 짓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처벌받을 만한 범죄적인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다 젖혀두고 저거 북쪽에서 넘어온 인간이 이 남쪽의 안기부 출신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열이 정해집니까? 김병기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김병기 씨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병기 씨는 좌파들이 증오하는, 그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그 안기부 출신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물로 100번을 씻어내도 씻어지지 않는 안기부 출신인 것이죠.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태영호 씨는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북한 주민으로서 남쪽을 증오하고 이 남쪽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했던 그 모든 것은 태영호 씨 자신의 그 피부와 같은 것이고 DNA와 같은 겁니다. 그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게 그의 인생이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김병기 씨든 태영호 씨든 과거는 각자 자기들의 인생 자체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오면은 평생 저쪽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2등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또 별도의 범죄로, 인간에 대한 범죄로 처단을 하는 그런 행위다. 금지된 행위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김병기 씨가 현재 당장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이죠. 태영호 씨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긴 세월 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더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을 알아야 하겠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국민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바꾸면 좋겠다 싶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 이런 것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더구나 이것이 인간의 개인사일진데, 인간의 과거인데 그것을 꺼내서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망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북쪽에서 왔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어차피 저 사람은 적군에서 투항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비한 짓이고 공무원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키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 씨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영호 씨가 북한 문제는 사실을 토대로 한 냉철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병기 씨가 태영호 씨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그런 험한 모욕적인 그런 글을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김병기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옴표를 해서 이런 말을 넣어놨습니다. 본질을 흐리는 교묘한 선동, 선동할 때 그 선동, 사실에 거짓을 살짝 끼워 넣어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술, 이것을 따옴표에 넣어놨습니다. 만일 이것이 김병기 씨 본인이 태용호 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면 이 말을 3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빨갱이라는 3글자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묘사 및 서술입니다. 5글자로 바꾸면 공산주의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국가정보원에서 20대를 보냈다. 그 몇십 년, 근 30년을 바라보는 그만큼 있었다. 그런 사람이 이 전형적인 어구를 갖다 써놓은 것은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것은 법정에 가도 그렇게 풀이를 할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 짓을 한 것은 범죄다. 태용호 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평생 사상적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집단 밑에서 그래도 긴 세월 거기서 고위공직자를 하면서 이렇게 있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은 설령 남이 빨갱이, 너 스파이지, 이런 이야기해도 눈도 끔찍 안 한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부모가 빨치산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 빨갱이다. 그러면 흠칫하죠. 탈북민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너 간첩이지, 스파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법정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이 짓을 했다.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데 국정원이라든지 또 검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탈북민을 두고 이 소리를 했다. 누구나 똑같은 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씨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태용호 씨가 사실을 토대로 한 냉철한 분석과 전망,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다. 지금 취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취조가 말로 할 수 없이 야비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기자하고 덤벼들면 간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장이 빨갱이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병기 씨가 태용호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김정은 신변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느냐? 있으면 연락해라. 내가 정중하게 사과하겠다. 스파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얄팍하다 하는 것이 보이죠. 좀 안 된 얘기지만
이 스파이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없어도 태영호 씨는 자기를 간첩으로 엮어 넣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을 보탰다 하는 면에서 김병기 씨는 아마도 국정원에 있었어도 그렇게 고급 요원, 고급 인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떻든 이 말을 함으로써 김병기 씨는 벌써 두 번째 태영호 씨를 향해서 스파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빨갱이와는 별도로 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안기부 출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저 기억 깊은 곳에 이렇게 빨갱이 보면은 발끈해서 물고 늘어지고 사람을 보면 취조하고 잡으려는 그 근성이 그냥 평생 간다. 그래서 좌파들이 안기부 출신은 안 믿는 겁니다. 본인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김병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근거도 없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행 때문에 태영호를 믿지 않는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태영호 씨를 믿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태영호 씨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보다 궁금한 것이 많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영호 씨는 과거가 온통 비밀에 쌓여 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얼굴밖에 없다. 믿을 수 없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적을 위해 헌신했던 사실을 잊지 마라. 여기는 좀 놀라운 것이 문재인 씨의 그 더불어민주당 그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김병기 씨가 북측을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참 특이하죠. 북측이 김정은이가 주적이고 북측이 우리의 적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세 줄, 이 세 가지의 지적은 뭐냐.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탈북민에 대한 혐오, 북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에 대한 인간 불신, 이것은 다른 나라 같으면 일종의 인종차별에 해당이 된다. 아예 인종이 다르다 하는 식으로 보고 있다.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가?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의 과거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과거를 압니까? 애초에 태영호 씨를 타겟으로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김병기 씨는 태영호 씨가 김정은이에 대한 최신 정보 이거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태영호 씨는 나는 최신 정보가 있다. 나에게 정보원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죠. 2016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태영호 씨는 우리 모두하고 똑같이 공개된 정보, 뭐 신문 방송이라든지 외신,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똑같이 취득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북한적 감각을 지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다. 가령 특별히 음식의 맛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이 음식의 맛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음식의 맛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마다 그런 또 전문가는 여러 다양한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씨는 간첩이어서가 아니고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전문가로서 자기 의견을 말한 거다. 이거 굳이 이렇게 곡해할 이유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키우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김병기 씨 혼자 헛발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을 넘어서 그리고 양식 있는 한국인이라면 하지 않을 거기까지 그뿐 아니라 공직에 오래 있었다. 또 지금도 공무원이다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것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선을 훌쩍 넘어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현직 공무원이 아직 끝이 안 났죠. 그런 사람이 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자신 있게 밝혔듯이 아주 강렬한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대문에 이런 글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국민이자 통일의 자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0몇 년을 있은 사람이라면 이거 알고 있어야 하겠죠. 김병기 씨, 이거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벌써 민주당 물이 들어서 정치인 행세를 하느라고 이거 다 까먹었습니까? 또 태영호 씨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경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말들이 많죠.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국회에 가면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거 막 싫다고 한번 비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태영호 씨는 그렇게 망명을 했지만 사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만큼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는 그런 좀 딱한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국회에 가게 되면 경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경호라는 것이 높은 사람이 특별히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경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감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원래 대통령 경호라는 것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법을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경호하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통속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는 보호와 감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런 것입니다.
태영호 씨가 국회의원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악감정이 없더라도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태영호 씨는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가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감시 또한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를 경호하는 우리 경호 인력들은 그를 보호하는 한편 감시하면서 매일 일지를 써서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혹시 태영호 씨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을 배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경호와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시하는 태영호 씨의 배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현재로 보면은 문재인 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 씨,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대문에 그런 글을 걸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13년부터 국정원을 떠나 있으면서 지금도 SNS에 쓰는 거 보면 자기가 정부 측 사람이라고 쓰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별한 어떤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또 다른 위법행위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김병기 씨는 2013년부터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인간이 아니다.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알고 있어도 의식적으로 밖에 내보내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 인간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현직 공무원이 탈북민에 대해서 이 SNS 공격을 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성격은 증오범죄로 보인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감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김정은이가 죽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일환으로서 그런 집단의 앞잡이로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김병기 씨가 좀 과도한 칼춤을 춘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이번에 태영호 씨에게 단 한 번도 아니고 뭐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이런 공격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SNS에 한 페이지 이렇게 쓰면은 신문마다 다 갖다가 써줍니다. 특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했다.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했다. 따라서 피해는 대단히 크게 발생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병기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글을 또 뉴스로 다루어진 그것을 링크를 해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김병기 씨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밑에다가 와서 같이 태영호 씨에게 될 데 없이 욕을 쓰는 것이죠. 심지어 강남구 구민들까지 같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라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댓글에도 정도가 좀 지나치면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책임을 좀 지워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는 국회의원 물 관리를 좀 해라. 수준 관리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도 사고를 치니까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김병기 씨 페이스북에 보면은 4월 26일자 연합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병기, 김정은 건강 이상 0.0001% 이하 짠 하고 등장할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몇 줄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6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에 대해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라며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제 이런 뉴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국민은 질문을 해야 하겠죠. 나름 여러 출처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이제 더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죠. 국회 인간이다.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여러 출처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국민에게 그 출처까지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짠 하고 등장할 거라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처 공개하십시오. 혹시 이낙연 씨처럼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서 뒤져보았든가 자신의 그 직업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그런 데 가서 뒤져봤는가? 그렇지 않았겠죠. 합법적인 출처였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공개하십시오. 0.0001% 이하라는 객관적인 근거 공개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짠 하고 등장할 것이다. 이제 이게 기사로도 나갔고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나면 괴로워 죽겠다. 이럴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죠. 이렇게 나타나면 박수를 칠 때, 신날 때, 아주 좋아할 때, 그리고 기대하는 바람직한 상태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김병기 씨는 김정은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김정은이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환희에 차는 사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김병기 씨로구나. 김정은이를 그렇게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이를 죽이겠다. 일반 국민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잘 됐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 씨는 우리 5,100만 국민과 다르게 그 반대의 경우에 환호하는 인물이다.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그 다음에 김병기 씨는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유튜브 방송을 그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병기 씨가 동작갑에서 55.3% 득표를 했고 2위하고는 15,000여 표나 차이가 나는 압승을 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치가 나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확인하려고 구글에다가 김병기 후보 이렇게 넣었더니 뉴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김병기 후보 당선, 동작갑, 이렇게 해도 뉴스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보니까 한경뉴스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 한 명을 쓴 게 아니고 그 시커먼 비닐봉지에다가 이것저것 다 막 쑤셔 담듯이 그렇게 여러 사람의 그 선거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또 게다가 구체적인 수치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래도 확인은 해야 하겠다. 그리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한 것이죠. 이번에 김병기 씨가 득표율이 55.3% 맞습니다. 그럼 본 김에 같이 태영호 씨도 봤더니 득표율이 58.4%, 훨씬 많죠. 김병기 씨 2위하고 표차가 15,764표, 태영호 씨 2위하고 표차가 19,389표. 둘 다 보면은 태영호 씨가 김병기 씨를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확한 수치를 찾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겨레에서도 안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한겨레에서도 김병기 후보 이런 기사라든지 뭐 김병기 당선 이런 기사 찾으니까 우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씨는 여기에 비해서 미국의 소리, VOA, BBC,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수많은 그런 뉴스가 이 정확한 수치까지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목을 받는 정도에서 차이가 좀 있다. 물론 상황 따라 그렇긴 하겠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김병기 씨가 그러면 어째서 한겨레에서도 다뤄주지 않는가. 좀 이번 기회에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 김병기 씨가 민주당에 입당할 때는 그때는 인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마다 다 실어줬다 하는 것이죠. 김병기 씨가 민주당에 입당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2020년에는 그 재선 아닙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런 것이죠. 김병기 씨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한 게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그 혁명 동지들 말고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자기 인생을 착실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한 게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이 이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김병기라는 이 이름 아십니까?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하는 것이죠. 뭐 굳이 입당을 누구누구 했나? 입당은 무수히 많이 하죠. 그거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이번에 사고 쳤으니까 그래서 찾아본 거지. 그러면은 왜 한겨레에도 안 실어줬을까? 거듭 이 부분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좌파라고 나는 부르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의 사람들 또 더 넓게 범여권이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쪽은 한겨레가 그래도 제일 큰 집 아닙니까? 여기서 실어줘야 그래도 체면이 선다 이렇게 보는데 안 실어줬다. 재선인데. 2017년 7월 17일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의원. 국정원 개혁 저항 세력이 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이 햇볕이 비치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조폭입니까?
아무튼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씨가 뭐를 했느냐, 국회의원으로서 칼잡이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칼잡이를 했는데 한겨레가 안 실어줄 정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칼잡이를 하면서 좀 그 보도도 되고 알려지려면은 식칼을 들거나 커터칼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 씨처럼 이렇게 안전과도를 들고 휘두르면 한겨레도 안 실어주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 첫 공직이 안전기획부였습니다. 그래서 안전과도 들고 휘두르는지. 김병기 씨는 태영호 씨에게 탈북민이다, 뭐 탈북자다 이러면서 막대했죠. 앞에서 보면은 그게 이 뻔한 이 밝은 세상에, 법이 있는 세상에 그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김병기 씨 자신도 안기부 인간이다, 그냥 그렇게 그 급수가 매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딱 하고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거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병기 씨가 2016년 1월 26일에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렇습니다. 화려하다. 이게 왜 화려한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병기 씨의 말입니다. 1987년 안전기획부에 임용이 된 후 20년간, 그러니까 2016년까지 2013년이 되겠죠. 20년간 국정원을 정예조직으로 만들어 조국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이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놀랄 텐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는 단 하나, 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밀주의 뒤에 숨는 정보기관은 반드시 무능해집니다. 민주주의로 훈련되지 않은 정보기관은 주관적 애국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만 옳다 하는 잘못된 편견에 권력의 힘이 실리는 것을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보면은 참 반듯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문재인 씨 옆에서 이 회견문을 읽었다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 문재인 씨의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도 되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씨가 순진한 건지 아둔한 건지, 이거 문재인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날, 입당한 첫날 이거 이제 크게 안 쓸 거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험한 일, 그런 일에만 돌리다가 버려야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판단이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확인도 해보기로 하죠. 이제 이 일들이 모두 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김병기 씨 이 사람 데려가서 무엇을 시켰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국정원 멱다고 살점을 점여내는 그런 인력으로 썼죠.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겁니다. 더구나 문재인 청와대가 어떤 데냐? 뭐라고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죠. 민정수석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거 휴대폰 포렌식 하는 집단 아닙니까? 조금 하극상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휴대폰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병기 씨 앞에서 자기 딴에는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출신 성분이 그런 겁니다. 안기부 출신이다. 그러니까 잘못 간 거죠. 민주당 입당 그거 잘못 간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 정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위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믿는 공무원이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럴 줄 몰랐다. 이건 배신이다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넘어간 사람들 갔더니 거기 휴대폰 포렌식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태영호 씨, 김병기 씨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국민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탈북 우파와 친북 좌파 앞에서 과연 어느 쪽이 애국을 하는 인간인가? 어느 쪽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인간인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정원이 보호하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어 ABC 할 때 B씨라고 합시다. 이 탈북민 B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탈북이라는 말은 지울 수 없고 이렇게 부르죠. 탈북 우파. 그런데 국정원을 잡아 죽인 A씨가 있습니다. 그 A씨가 탈북민 B씨를 보고 스파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는 우리말로 간첩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 B씨를 간첩이라고 부르는 A씨, 그러면은 간첩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거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탈북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배신자 주제, 또 별것 아닌 주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별것 아니다 하는 말은 북한에서 지위가 높은 자도 못 되는 그런 평민 주제 이런 뜻인 겁니다. 머릿속에 북한에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는 이런 계급적 사고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시간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정세현 씨, 그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태영호 씨 별것 아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별것 아니다 하는 데는 북한의 어떤 계급을 그 계급 시스템에 승복하는 그 심리가 들어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A씨가 탈북민 B씨를 간첩이라고 불렀다. 임수경이 말한 배신자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의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A씨를 친북 좌파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A씨와 B씨가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탈북민인 B씨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정보위의 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 우파는 정보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친북 좌파, 이 사람들은 정보위에 들어가도 되는가? 이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둘 다 탈북 우파나 친북 좌파나 둘 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다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대체 누구를 간첩이라고 불러야 할지, 이 간첩으로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계해야 한다고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이죠. 만일 적에게 헌신하는 친북 좌파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탈북자는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 적에게 헌신하는 대통령이 있다. 적에게 헌신하는 국가정보원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국회의원에게 국가정보위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에게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국가의 이익이 좌우되는 일을 결정하도록 그 결정권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축구 경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축구 경기는 사실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자유도 없어지고 하는 생사를 가르는 그런 축구 경기다.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이런 위험한 이런 경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진 이후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남쪽 팀입니다. 이 남쪽 팀, 대한민국 팀. 그 반대편은 북쪽 팀, 김정은이네 팀. 이렇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이 미리 선수 선발용 시합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로 나가서 김정은이 팀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동쪽 마을 선수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시합에서 이겨서. 그러면 동쪽 마을 선수는 상대 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골대를 거기에 공을 넣으려고 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서쪽 마을 선수가 이겨서 이들이 우리 팀으로 나가서 김정은이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이들은 북쪽 골대가 아니라 남쪽 골대를 공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살골만 계속 넣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다. 지금이 김정은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골대에 자살골을 넣는 그런 자들이 지금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누가 간첩인가? 탈북 우파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친북 좌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